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원숭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숭이는 금기운을 타고난 동물입니다. 이 금기운을 타고난 동물들은 금속성에 의해서 매우 급하며 소란스럽습니다. 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을 갖추었을 때는 그 풍류적인 환상과 낭만의 멋으로서 만인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잘 다듬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불협화음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짜증만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의 성질입니다. 특히 원숭이는 그런 금의, 양금의 성격이 두드러진 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리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숭이는 창의력은 대단하지만 좁은 안목으로 인해서 포기함이 많은 것이 원숭이의 특징입니다. 원숭이는 인간과 유사하게 생긴 동물이기 때문에 친근감도 많이 주고 또 인간을 흉내를 잘 내는 것도 그 원숭이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재주가 많고 머리가 영리하다는 얘긴데요. 만약 그 자기 재주를 너무 믿으면 방심하게 되므로 스스로 발등을 찍는 일면이 많습니다. 여기에 좋은 일화가 있는데, 옛날에 송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너희들은 아침에 열매를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였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앞에 3개만 기억한 원숭이들이 갑자기 그 적은 것에 화를 내면서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공이라는 사람이 말을 살짝 고쳐서 아침에 그럼 4개를 주고 저녁에는 3개를 주겠다 하자 여러 원숭이들이 좋아하였다는 우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생겨난 말이 조삼모사라는 말인데요. 당장 나타나는 차별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르는 데에서 비유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숭이는 양금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한 일을 생각할 때 앞과 뒤의 생각보다는 당면한 문제, 거기에 많은 것을 집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의 성질이 바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원숭이는 금의 성질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지와 또 금을 안정시키고 부드럽게 감쌀 수 있는 용의 성질. 용은 11가지 동물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재주를 만났을 경우에 원숭이의 금의 성격, 만인을 즐겁게 하고 주위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인덕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사주에 금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인덕이 많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자신의 위치도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합의 원리에 의해서 바로 원숭이가 자신의 재주를 10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숭이는 셈이 아주 많습니다. 시셈이 많은 관계로 어떠한 일이든지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아주 드러내고 싶어하는 기질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어떤 질투의 화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원숭이가 악성이 나타나서, 이 악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원진사를 말하는데, 사주 내에 원숭이와 토끼가 같이 들어있으면 원숭이의 그 다재다능한 그런 재주보다는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자신을 억제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성질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일에 집착을 하게 되고, 이 질투가 그 어떤 상황을 유발했을 경우에 그 좋지 않은 쪽으로 자꾸 그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그 35세 이후에 나타나는 부부간의 질투, 예를 들면 의처증이나 의부증, 이런 것이 아주 많아지고 자기의 재주가 소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등의식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어떤 자신을 펼 수 없다는 그런 기분 때문에 항상 금의 성질,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쪽에서 합리화를 많이 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심해져서 바로 의견상충이나 절대로 말이나 이런 곳에서 지기 싫어하는 상대하고의 충돌, 이 말로서의 충돌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숭이라는 동물은 금의 성격이 아주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러나는 금이기 때문에 좀 불안정할 수가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불안정하게 지속될 수가 있는데, 그 재주를 너무 많이 다양하게 과신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로서 지속적인 그 능력만 있다면 탁월한 독보적인 존재로서 어떤 반복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떤 지지보다도 특출하기 때문에 손재주라든지 어떤 재주, 할 수 있는 기계를 만진다든지 이런 물질적인 데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시간 속에서 반복을 할 경우에는 독보적인 존재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재주로서 그것을 과신하게 되면은 어느 한 가지도 그것을 잘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면서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많은 여러 가지로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 이동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원숭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제재주 우월하고 건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원숭이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원숭이가 좀 촐랑거리고 방자하게 느껴지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좀 진중하고 진지한 것을 많이 찾아서 그런 좋지 않은 속담이나 우화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은 원숭이는 정말 재주도 많고 큰일도 많이 하는 지지의 하나의 지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그런 어떤 경망스럽고 이런 것을 책임감 있고 무게 있게 실어주면 사회에서 많은 일을 사회적인 어떤 습성으로 발전을 해서 여러 분야에서 그 재주를 탁월하게 발휘할 수가 있는데, 원숭이는 금이라 법계통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언어로서 많은 즐거움도 주고, 또 정확한 판단으로서 균형 있는 질서를 지켜주는 것도 바로 원숭이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가장 비슷하게 생겼으며 재능이 뛰어나고 그 원숭이는 집단 생활을 잘합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재치, 또 그 우리가 그 모방을 잘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 원숭이가 시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가수의 그 흉내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그 음성을 그 성대 묘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바로 그 원숭이가 들어갔을 때 가능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짐승 중에서는 가장 흥분과 소란을 잘 떨고 촐랑거리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반복해서 상황을 자기 것이 아니래도 반복하고 흉내내는 데서 표현력이 아주 발달된 것이 또 원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가지의 재주를 갖고 있는데 그 원숭이는 수리적으로 구자입니다. 그 우리가 흔히 뭐 9수를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구수리에 약한 것이 그 원숭이의 특징인데 특히 그 원숭이가 이 구수리에 약한 것은 그 살이 꼈을 경우, 그러니까 토끼라는 금과 목에 상반되는 기운이 있을 경우에 이 구수리를 잘 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주가 있으나 변덕 때문에 그 잘 안 되고 그 조심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조심성이 없다. 그 다음에 변덕을 잘 부린다. 변덕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